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비례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겁니다. 숙제 1-1, 2, 3, 4, 5번 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이제 5번 문제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1차 방정식 수준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 그런데 이게 이제 배수관계일 때 어떤 배수적 특징, 몇 배, 이런 말에 대한 특징을 좀 잡아내서 풀자. 그냥 단순하게 X로 놓고 넘겨서 푸는 것보다는 그렇게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이제 1차 방정식을 이용하면 그냥 잘 풀리는 문제들이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과제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 보니까요, 학생들이 이 영상 강의를 조금 느슨하게 보는 그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설 전에 한번 그동안 했던 1, 2, 3, 4, 5 주제에 대한 영상 강의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겸, 테스트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이제 나눠줄 거고요. 이 풀이를 특별 숙제 아니면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학생에 한해서 제가 이제 좀 선물을 좀 준다거나 상품을 좀 준다거나 하는 방법을 조금 고민할 테니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혹시 기존 강의를 좀 안 들은 학생들은 다시 프린트를 부원장님한테 달라고 하든지, 프린트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저한테 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꼭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숙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너무 쉽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는 말 4마리와 같고, 그러면 영어로 쓰지 않고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코끼리는 말 4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말 2마리는 타조 5마리랑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말 4마리는 타조 10마리랑 똑같아요. 그쵸? 그런데 타조 1마리의 무게는 사슴 2마리랑 같습니다. 그러면 타조가 10마리 있으면 이거는 사슴으로 환산하면 20마리 있는 거죠. 즉 코끼리 1마리의 무게는 사슴 20마리의 무게와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단계가 좀 많아서 그렇지 계산 자체가 비례관계여서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필과 볼펜이 모두 30자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필과 볼펜이 있습니다. 연필 3자루를 볼펜 3자루로 바꾸었더니, 이거는 1차 방정식으로 풀려면 연필을 X라고 놓고 볼펜을 30 빼기 X라고 놓으면, 자, 연필 3자루를 볼펜 3자루로 바꿨대요. 그 말은 연필을 3자루 줄였다라는 뜻이고요. 볼펜을 3자루 늘린 겁니다. 그쵸? 그랬더니 연필이 2자루 더 적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연필이 2자루 더 적으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해주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넘어가면 2x가 될 거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34가 돼서 x는 17, 연필이 17자루, 볼펜이 13자루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1차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1차 방정식으로 해석하기 싫을 때는 어떤 아이디어도 있냐면, 얘를 거꾸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자, 바꾸고 난 요 상태를 해석해 보세요. 연필이 2자루 더 적대요. 원래 30자루가 있으면 반반하면 원래 15자루, 15자루가 돼야 되는데, 연필이 2자루 더 적다라는 말은 얘가 14자루고 얘가 16자루 였던 상태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연필 3자루를 볼펜 3자루로 바꿨으니까 얘가 다시 3자루를 이쪽으로 줘야 되니까 얘가 17이고 얘는 3자루가 줄어서 13자루이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면 복잡한 식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식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이라면 이 정도 1차 방정식은 그냥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 방정식으로 풀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원에 사자, 호랑이, 원숭이가 모두 100마리 살고 있습니다. 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자는 호랑이는 이네요. 호랑이는 사자보다 3마리가 더 많고,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사자는 원숭이보다 2마리가 더 많습니다. 제가 식 잘못 썼어요. 호랑이는 사자보다 3마리가 더 많고, 사자는 원숭이보다 2마리가 더 많습니다. 사자는 원숭이보다 2마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자와 호랑이와 원숭이를 더했더니 100마리래요. 자,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사자와 호랑이와 원숭이를 이 식에서 보면 둘 다 사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는 사자 더하기 3마리고요. 원숭이는 이걸 넘기면 사자 빼기 2마리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다 더하면 사자 곱하기 3이 이렇게 하면 100이어서 사자가 99여서 사자가 33마리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 사실상 1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랑 똑같아요. 사자를 x로 놓고 1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33마리고요. 호랑이는 사자보다 3마리가 많으니까 36마리고요. 원숭이는 사자보다 2마리가 적습니다. 원숭이는 31마리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 이게 제일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호랑이, 사자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서 보면 사자가 둘 다 들어가 있어서 원숭이를 사자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원숭이는 사자보다 2마리가 적네라고 표현해야 호랑이도 사자로 나타내고 원숭이도 사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사자로 나타내는 것. 됐죠? 이게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가면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으로 하는데 대입법으로 푸는 연립방정식의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제일 좀 깔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거를 뭐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이번에는 빨간 구슬과 노란 구슬이 103개 있습니다. 빨간 구슬은, 자, 빨간 구슬과 노란 구슬을 합치면 103개래요. 그런데 빨간 구슬은 노란 구슬의 2배보다 5개 더 적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1차 방정식으로 푸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노란 구슬을 x라고 놓으면 빨간 구슬은 2x 빼기 5이다. 그래서 얘랑 더한 게 103이다 라고 쓰는 게 제일 편하죠. 그쵸? 그러면 3x가 넘어가서 108이고 x는 3으로 나누면 36입니다. 따라서 노란 구슬은 36개고요. 빨간 구슬은 2 곱하기 36 빼기 5, 얘가 72고요. 답은 67 이렇게 됩니다. 됐죠? 1차 방정식으로 푸는 게 제일 적고, 이게 그림으로 그리려면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림은 적다, 없다를 표현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더 많다 그러면 이렇게 몇 개를 더 달아주면 되는데 적다라고 하기가 되게 불편해서 사실은 그림으로 그리기가 좀 불편합니다. 뭐 예를 들면
노란 구슬을 이만큼이라고 하면 빨간 구슬은 이만큼인데 5개가 더 적어요. 여기 비어 있어요. 그러니 여기다가 5개를 채워준다면 여기다가 5개를 채워줘서 이렇게 된다 라고 쓰면 네모가 나오죠. 뭐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결국은 1차 방정식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1등을 한 학생의 줄넘기 횟수는 2등을 한 학생의 2배이고 2등을 한 학생의 줄넘기 횟수는 3등, 이게 3등인데 3이 빠졌네요. 3등을 한 학생의 3배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림을 잘 그리면 너무 쉬워요. 3등을 한 학생이 줄넘기를 이만큼 했다면 2등을 한 학생은 얘의 3배래요. 그 다음 1등을 한 학생은 2등을 한 학생의 2배니까 이만큼이겠죠. 다 더하면 네모가 모두 10개이고요. 10배고요. 그 다음 다 합친 게 1000배래요. 그러니까 얘가 100이겠죠. 따라서 1등이 600개, 2등이 300개, 3등이 100개라는 걸 의미한다. 이번에는 정은이네 반 38명 중 수학, 영어, 논술학원을 모두 다니지 않는 학생은 5명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니지 않는 거죠. 이 5명은요 아무 데도 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학, 영어, 논술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이게 33명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학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논술학원을 다니는 학생의 2배이고 영어학원을 그러면 영어학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영어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봐봐요. 논술학생을 네모라고 놓는다면 논술, 수학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논술학원을 다니는 학생의 2배고요. 영어학원은 여기에다가 5명이 더 많대요. 근데 이게 33명이어야 돼요. 이게 지금 각 학생이 학원을 하나씩만 다니고 있는 케이스예요. 이게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막 겹쳐서 다니는 애도 있고 이러면 문제가 좀 복잡하고 이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집합에서 다룰 텐데 지금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은 이 5명을 빼면 요 녀석이 28명이라는 거죠. 4 곱하기 네모가 28명이니까 네모는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논술학원은 7명, 7명에다가 5명을 더하면 12명, 수학학원은 14명. 즉 영어학원 다니는 학생은 모두 12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도 역시 1차 방정식으로 풀면 굉장히 쉽습니다. 논술학원 다니는 학생을 x라고 놓으면 얘는 2x고요. 얘는 x 더하기 5예요. 얘가 33이다 라고 풀리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소윤이가 가진 구슬은 동생이 가진 구슬의 4배입니다. 소윤이가 동생에게 구슬을 22개 줬더니 자, 이것도요. 소윤이가 가진 구슬은 동생이 가진 구슬의 4배래요. 얘를 1차 방정식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1차 방정식으로 풀면 동생이 가진 걸 x라고 놓으면 소윤이가 가진 건 4x예요. 그런데 소윤이가 동생에게 구슬을 22개 줬대요. 그러면 동생은 x 더하기 22가 됐을 거고요. 소윤이는요 4x에서 22개가 줄어들었겠죠. 이렇게 했더니 동생이 가진 구슬이 소윤이가 가진 구슬의 3배가 됐대요. 얘가 3배 더 크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줘야 같다. 식이 성립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12x 빼기 66은 x 더하기 22 넘어가면 11x 요게 넘어오면 88 x는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생은 8개 가지고 있었고 소윤이는
32개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22개를 넘겨주면 얘는 동생은 30개가 되는 거고 22개를 넘겨줘서 수윤이는 10개가 됐죠. 그래서 3배가 됐다. 아, 맞는 말이네요. 자, 그런데 얘도요. 이렇게 1차 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좋은 표현인데요. 현재 동생이 가지고 있는 애가 A라면 얘가 4A고요. 바뀐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면 얘가 B인데 얘가 3B가 됐대요. 이 말이 무슨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구수를 다 합치면 5의 배수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지만 4배 관계가 만들어지죠. 나누고 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건 구술의 합이 4의 배수라는 거예요. 즉 구술의 합은 5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니까 20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 20의 배수라면 자 생각해 볼게요. 원래 처음부터 20개가 있었다면 얘는 16개고요. 얘는 4개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 불가능해요. 그럼 22개를 못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40개였다면 얘는 32고요. 얘는 8개예요. 이때 만약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22개를 주면 얘는 10개, 얘는 30개.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찾자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20에 비해 40 말고 60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60이면은 여기가 12개였을 거고 여기다가 3 곱하면 48개였을 텐데 이때 22개를 준다고 하면 여기가 22개를 더하면 34개고요. 22개를 빼면 26인가요? 26개예요. 그렇다고 얘가 3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총합이 5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이면 이 총합이 20의 배수구나. 그러니까 20개인 경우, 40개인 경우, 60개인 경우를 따져가면서 풀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차 방정식으로 풀면 더 간단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 그렇게 풀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다음 5단원에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네.